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의 한중일TV의 우수근입니다. 우리나라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하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우리의 언론 매체의 일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그랬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도 불편부당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행태가 한일 양국 사이에서. 그런데 지금은 너무도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거나 안 되면 주한미군을 감축시키겠다고 하는 등 참 옛날의 그 미국 같지 않은 그런 느낌, 너무 씁쓸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미국의 문제이기만 할까요? 미국의 이와 같은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좋을지, 미국을 빌미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먼저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정말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하는 것은 옆에 메모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네. 그 미국 국방부가 2020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보면요. 내년은 약 44억 6,420억 달러, 44억 6,4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2,566억 원입니다. 5조 2천억이 넘는 돈을 내년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쓸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요, 내년도에 이 5조 2천억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현재 우리의 분담 금액이 약 1조 389억 원이거든요. 이 5배가 넘는 50억 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억 불이라는 것은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주한미군 전체 주둔 비용은 44억 6천 불 정도에 불과한데 50억 불을 내라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전부 다 내고 더 내라는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요구인 것입니다. 네. 한편 그 내년도 주일 미군 주둔 비용의 추산액을 보면요, 57억 2,780만 달러입니다. 57억 780만 달러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44억 6천만이고 일본은 57억 1천만 달러 셈인데요. 주일 미군의 규모는 약 5만 4천 명 정도고 주한미군은 약 2만 8,500명 정도입니다. 툭하면은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를 들고 나오는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적어도 우리는 또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적어도 저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아연실색, 그야말로 아연실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국익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이 가능한 한 가장 적게 내고, 그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주한미군을 감축시키거나 혹은 다른 곳으로 전환 배치시키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볼 때 방위비 분담금 건이라든가 주한미군 감축 운운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죠. 나쁘다고 할 수 없죠. 하지만 문제는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저들의 저러한 요구라든가 저러한 행태가 우리 국익에는 과연 어떤지,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떠한 대응 자세를 취해 나가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일치된 목소리로 여야 관련 없이 국익을 위해서, 국익 극대화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단결하고 있는지 등등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먼저 저는요, 차라리 그 금액을 줄 바에는요, 우리가 진정한 자주국방의 길을 더욱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미국 무기를 판매하면서 기술 이전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잘 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러한 최첨단 무기들의 최종 사용 권한도 우리 측엔 별로 없습니다. 미국이 갖고 있거든요. 마지막 핀 코드 같은 건 다 미국이 지고 있고 미국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요, 소를 팔고 소 고삐는 자기들이 지고 있는, 말을 팔고 말의 고삐는 자기들이 지고 있는 그런 셈인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요, 예를 들면 러시아라든가 혹은 다른 최첨단 무기를 생산하고 또 판매할 의사를 갖고 있는 기술 이전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주국방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무기 수준을 더욱 높이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들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감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재 우리가 우리에게 주한미군이 없으면 당장 큰일이 날까요? 당장 북한이 쳐들어오고 당장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말도 안 돼, 뭐 너 빨갱이지, 이 좌빨, 이런 멍청한 소리는 그만하지 말고 냉정하게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북한보다는 국방비를 몇 배나 매년 지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북한이 이기에 대비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렇게 능력과 자질이 없는 인간이라면, 그런 얼빠진 무능력한 인간들이라면요, 21세기 중견간국 대한민국의 군 고위직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당장 아웃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주한미군 감축이요? 글쎄요, 주한미군 감축, 미국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것이 과연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히려 미국에게 더 불리하다는 것 아시는 분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미국에게 더 불리합니까? 간단한 이유 몇 가지만 들려볼까요? 미국이 가장 최대의 위협으로 여기는 중국을 1000km도 안 되는 곳에서 자기들의 최첨단 기지를 두고 최첨단 무기를 두고 경계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국가안보 패권 유지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영토는 자기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인 것이죠. 주한미군 기지는 혹은 주한미군의 최첨단 무기는 자기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국익을. 그렇게 볼 땐 정말 우리가 과거에 우리를 도와준 은인이 있고 6.25 때 우리를 도와줬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그 은혜를 함부로 하지 않는 선량한 한민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도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냉정하게 따진다면요, 트럼프식으로 비즈니스로 따진다면요, 주한미군 대여비를 우리가 듬뿍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한미군 나가라면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주국방을 위한 길을 적극적으로, 더 우리에게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그런 국가들과도 해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사고가 지금 21세기 중견강국 대한민국에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주한미군 감축 운운을 가지고 협박 아닌 협박, 저한테는 협박이 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감사한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것이죠. 도가 너무 지나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요, 이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더 게을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을 수 없기도 합니다.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고,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지 누구를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아직도 적지 않은 좀비 세력들은 오로지 아직도 20세기 냉전 시대를 생각하면서 특정 국가한테 국가안보를 의지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더 주더라도 바지끄덩이 잡아당겨야 된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안일한 바보 같은 과거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저는 지울 수 없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볼 때 저는요, 주한미군 철수가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오히려 우리 스스로 비로소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비로소 적극적으로 닦아나가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냉전이 끝난 지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냉전 시대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좀비 세력들, 그 좀비 세력들이 더 문제 아닙니까? 결국은 미국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지 전 세계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국익을 위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우리는 그 반대편에 서 있으니까 찝찝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과도하게 아직도 눈치만 봅니까? 우리의 길을 갑시다, 여러분. 네? 좀비 세력들 내년에 총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응? 우리 사회의 이 좀비 세력들 건전한 어떤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한 보수도 건전한 진보도 좌도 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건전한 보수 세력을 욕먹이는 저 아류 세력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원내 대표라는 인간이 자기들의 총선을 위해서 노골적으로 북미회담 자제를 요구하고 왔답니다. 근데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저렇게 하고 있어요. 저런 좀비 세력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문제고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를 얕잡아보고 저런 말도 안 되는 트럼프 비즈니스에 능하다는 트럼프이면서도 비즈니스 늘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를 얕잡아 보게끔 행동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좀 혈압이 올랐는데요. 아휴, 건전한 보수 세력을 욕먹이는 아류 보수 세력들을 처결하는 정말 쓰레기를 탁탁탁 쓰레기 바닷속으로 버려버리는 바닷속으로 버리면 바다가 오염되니까 안 되겠네요. 소각장에서 태워갖고 소각시켜버리는 발본색원하는 그런 총선이 내년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브루투스 너마저 적은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미국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내부의 적, 정말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총선을 강조하게 됐는데요. 총선에서 멋있게 새롭게 시작되는 기틀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